안녕하세요. 베르스 아카데미의 알렉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2023년 티칭 이어를 기준으로 변화된 IB Physics 혹은 모든 IB Science 커리큘럼의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제 영상에서는 IB Physics에 대한 영상을 다룰 거고요. 추후 업로드되는 영상에서는 IB Chemistry와 IB Bio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영상들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아이들 모두가 시청할 수 있는 큰 그림에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IB 공부를 먼저 선행했던 아이들이라면 어떤 부분들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지 혹은 덜어내야 될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셀러버스 자체를 비교 분석하는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분석하는 영상은 추후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영어 버전으로 새롭게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큰 그림만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다행히 저희 베루스에서 IB 물리를 선행했던 아이들은 배웠던 개념 중에서 빠지는 내용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제일 첫 슬라이드, 저희 영상의 제목입니다. IB Physics의 커리큘럼 변화, 어려워졌다, 쉬워졌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 제목을 선택을 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크게 어려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난이도 상으로는 크게 어려워지지는 않았고요. 다만 IB Physics의 초점이 조금 바뀌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컨텐츠 상으로 빠지고 들어오는 개념들이 세세하게 봤을 때 아주 여러 가지로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세한 부분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큰 그림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IB 공식 웹사이트에서 우리는 이번 커리큘럼 변화를 이러한 이유로 커리큘럼을 변화했어 라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간단하게 보자면 중요한 단어만 좀 보겠습니다. Reflect societal change. 그 다음에 interconnectedness of concepts, context, and content. 그리고 facilitate deep learning and student understanding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한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또한 과학의 발전에 따라 최신 트렌드를 맞춰줄 필요가 있으며 각 개념 간의 연결성과 상호 간의 이해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배경 지식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변화했다가 IB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IB 공식 블로그를 좀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이 커리큘럼 변화에 참여를 하신 물리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전체적으로 컨텐츠의 양은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담은 조금 덜하고 집중해서 토픽들의 연계성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목적을 좀 인지를 하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상으로 크게 어려워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토픽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초점 변화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초점 변화라는 것은 IB에서 생각을 했을 때 물리라는 그냥 과목을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토픽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토픽들 중에서 우리 IB 커리큘럼으로 물리 공부를 했다면 고등학생 기준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전 그래도 이런 중요 토픽들은 알아야 해. 현 시대에 물리를 공부하는 아이들이라면 이 토픽들은 꼭 알고 갔으면 좋겠어 라는 토픽들을 기준으로 토픽을 재구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진행드릴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번으로 IB 공식 사이트 기준 그리고 Oxford University Course Companion이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 교과서는 IB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그런 교과서 중에 하나고요. 두 가지에 있는 모든 자료를 제가 추합해보고 분석해본 결과로 컨텐츠의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IB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면 학교 내신은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IB 공부에 임해야 될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텐츠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평가받는 방식인 어세스먼트에도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Paper 1A, Paper 1B, Paper 2
그리고 scientific investigation에 관하여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컨텐츠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IB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실러버스입니다. IB는 항상 간단하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컨텐츠만 아웃라인 해놓는 자료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과목마다 가이드를 제공하는 파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가이드 파일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가이드 파일을 이용을 해서 예전 실러버스와 비교 분석하는 자료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디테일한 영상을 올릴 때 저희가 링크를 첨부해서 그 자료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그 디테일한 영상을 영어로 촬영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크게 5개의 테마로 IB Physics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Space, Time and Motion이고요. 다음은 The Particle Nature of Matter, Wave, Fields and Nuclear and Quantum Physics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IB 실러버스는 SLI들 총 8개 토픽, HLI들이 추가로 배워야 되는 토픽 4개 해서 12개 토픽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가장 큰 변화는 이 12개 토픽 외에도 원래는 옵션이라는 토픽이 존재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 토픽들 중에서 아이들이 한 가지의 토픽을 골라서 SLI들은 SL 버전으로, HLI들은 HL 버전으로 공부를 해왔었고요. 이제는 그 옵션이라는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옵션 안에 있던 일부 개념들을 이 SL, HL 컨텐츠에 가져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5개의 테마로 구성한 IB의 목적이 무엇일지를 좀 살펴보면요. 원래는 아카데믹한 개념을 하나를 공부한다면 거기서부터 파생돼서 쭉 같은 개념을 공부시키자 였다면 이제는 아카데믹한 것보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법칙 중에 우리가 한 가지 테마를 골라서 그 테마에 연결되는 개념들을 가져와서 공부를 시키자. 이거는 아마 IB가 생각하기에 그냥 과학을 공부하기보다 너희가 이 과학을 왜 공부하는지 조금 더 피부로 느껴봤으면 좋겠다. 이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공부를 하면 왜 자연의 섭리를 좀 깨닫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좀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이라 함은 정말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IB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을 한다면 실제로 아이들이 그냥 개념을 아는 것보다 이 개념을 내가 왜 공부하고 있고 이 개념이 실제 자연의 법칙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연계성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 함은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헷갈리는 토픽의 순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점 하나, 점 2개, 점 3개짜리가 보이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실러버스는 SL 8개 토픽, HL 4개 토픽이었다면 이제는 점 하나짜리 토픽은 SL, HLI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토픽이 되고요. 또한 점 2개짜리는 공통으로 배우되 HLI들은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 점 3개짜리는 SLI들은 전혀 공부할 필요가 없고 HLI들에게만 주어지는 토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요, 큰 그림에서 기존 SLHL은 전혀 없던 개념들이 추가된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Thermodynamics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지만 제가 그래도 큰 그림에서 추가를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큰 그림들을 보셨을 때 새로 추가된 토픽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HLI들에게 주어지는 토픽이고요. SLI들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토픽들이 보시면 점 3개짜리 토픽이죠. 그래서 내가 IB SL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 HL을 듣겠다라고 생각하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토픽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일 첫 토픽부터 볼게요. Rigid Body Mechanics라는 토픽이고요. 여기는 기존 실러버스에서 Option Topic B Engineering Physics에서 Rotation 파트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P에서는 이미 AP Physics 1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 레벨에서 배우기에 많이 어려운 토픽은 아니고요.
메카닉스 자체를 아주 탄탄히 공부해 놓은 아이들이라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의 전환을 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토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Galilean and Special Relativity라는 토픽인데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자, 뭔가 특수 상대성 이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하고요. 상대성 이론이 어려워지는 구간은 사실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아이들이 공식을 좀 이해를 하고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가 나한테 지금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구나, 어떤 공식을 갖다 써야겠다 정도만 파악하면 사실 바로바로 풀리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B 레벨 혹은 고등 레벨에서 요구하는 개념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 수능 물리에서도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 물리 강사 선생님들도 말씀하실 때 특수 상대성 이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가장 쉬운 토픽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이해만 하면 굉장히 점수 받기에는 좋은 토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Thermodynamics라는 토픽이 있는데요. 이 토픽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토픽 3번인 Thermal Physics and Modeling Gases에서 이미 살짝은 다뤘던 토픽이에요. 또한 2016년도 First Examination 기준으로 실러버스가 한번 개정이 되었었는데요. 그 개정판 전에는 Thermodynamics가 있었고요. 2016년 개정 기준으로 빠졌다가 이번 개정 때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 내신용 IB 공부를 할 때는 학교 선생님이 IB 기출문제를 2016년 전 문제도 다루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Thermodynamics의 80% 이상은 이미 저는 가르쳐 왔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Thermodynamics에 해당되는 문제들도 학교에서 푼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양에서 사실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토픽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부담이 더해지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서브 토픽, 작은 토픽 내에서도 세세하게 변화된 게 좀 있어요. 추가된 토픽으로는 Wave Model에서 Damping이라는 개념이 좀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Fusion and Stars에서 원래 Fusion이라는 개념은 좀 배웠었는데 이제는 Stars라는 개념이 추가가 되어서 별들, 항성들이 하는 퓨전의 종류들, 그리고 항성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퓨전을 하고 항성의 라이프는 어떻게 이볼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배우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Astrophysics라는 옵션에서 배웠던 내용 중 일부를 여기에 가져와서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토픽이 이제 SLI들도 공통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토픽이 됩니다. 그렇지만 개념은 전혀 어렵지 않고요. 원래 옵션에서도 Astrophysics가 거의 외우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쉬운 토픽이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빠지는 개념들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브 토픽 중에 빠지고 추가되는 것들은 오늘 많이 다루기는 어렵고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다룰 건데요. 큰 것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빠지는 토픽 중에 SL의 토픽에 있던 토픽 7.3 The Structure of Matter라는 개념이 빠집니다. 근데 이 개념이 빠지는 거는 아이들에게 아주 큰 부담을 덜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토픽이 어떤 내용이냐면 프로톤, 뉴트론 같은 기본 입자라고 생각했던 것들보다 사실은 더 작은 존재의 입자들이 존재해 얘들아 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개념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하고 또한 이 토픽 자체가 좀 경험이 많이 쌓여야지만 아이들이 안심하고 시험에 들어가는 그런 토픽입니다. 아주 다양한 종류의 particle interaction 그리고 particle reaction을 봐야지만 안전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시간은 많이 쓰게 되고 많이 써도 좀 불안한 상태로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토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빠지게 된 건 저는 아이들에게 큰 부담을 덜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Wave HL 파트에서도 Resolution 개념이 빠지게 됩니다. 이 개념은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HLA였던 개념이 빠지는 거에서 아이들에게 부담을 덜어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Electricity 파트에서 Capacitance라는 개념 자체가 빠지게 됩니다. 이 Capacitance는 개념은 많이 어렵고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토픽이었는데 아이들이 개념 배울 때 굉장히 어려워했던 토픽입니다. 근데 이것이 빠진다는 건 아이들에게 또 큰 부담을 덜어준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추후에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추가된 토픽, 삭제된 토픽이 모두 존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로 봤을 때 시험이 어려워졌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옵션 때 공부하려 했던 토픽들, 옵션이라 하면 기존에는 이제 12학년 중순 말쯤에 공부하기 때문에 미국 대학을 진학할 아이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던 토픽들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더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빠지는 토픽들도 많아요. 그리고 옵션 토픽들이 결코 그렇게 어려운 토픽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로 봤을 때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다? 그렇지 않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쉬워진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요. 평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거의 엇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어려워지진 않았고 이 모든 토픽들이 거의 앞부분에서 나오게 되어 있지만 뒤에 가서 설명드릴 텐데요. 내신에서 실제로 앞에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어려워졌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 제일 큰 변화는 뭐냐? 가장 큰 변화는 사실상 토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순서로 배우게 되는지가 가장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컨텐츠 자체가 변경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컨텐츠의 순서를 어떻게 배우는지가 중요한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예전에는 전기라는 토픽을 배우게 되면 SL 파트에서는 Electric Circuit, 전기 회로를 배워보게 되고요. HR 파트에서는 추가적인 전기 회로에 더 나아가서 전기 생산, Generation of Electricity에 기반이 되는 Electromagnetic Induction이라는 개념을 HL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원래 실러버스에서는 전기를 SL에서 배웠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인 전기의 생산은 여기서 배우자. 같은 아카데믹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자였다면 이제는 Electric Circuit은 Particle Nature of Matter라는 아예 다른 테마에서 배우게 되고요. Induction은 Fields라는 아예 다른 테마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 Particle Nature of Matter라는 것이 사실 모든 물질들은 아주 작은 단위의 파티클로 구성이 되어 있다. Electric Circuit의 원리 자체가 일렉트론이라는 아주 작은 입자가 흐르면서 그 아이의 에너지 변화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Particle Nature of Matter에서 배우겠다 이고요. 그리고 Induction 같은 경우에는 전기의 생산이지만 그 원리는 Electric Field와 Magnetic Field의 변화를 통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Fields에서 가르치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원론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테마를 구성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아이들이 이 연결성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지, 연결성을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왜 와 있구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럼 이렇게 셀러버스가 변화되었을 때 학교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Space, Time and Motion, IB 셀러버스 기준으로 가장 먼저 있는 테마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토픽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Rigid Body Mechanics와 Galilean and Special Relativity인데요. 아까 이 토픽들이 제가 옵션에 있던 토픽을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학교 선생님들도 사람인지라 옵션 토픽 중에서 한 가지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매해 같은 토픽을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픽들은 평소에 가르치지 않던 선생님들이 사실상 절반 이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 토픽들을 가르치려면 사실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선생님들도 자료를 좀 모아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토픽을 이 순서로 나갈지인지는 미지수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IB라는 커리큘럼 자체가 2년 동안은 IB 파이널 exam을 보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선생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생님이 어떤 순서로 나갈지를 최대한 예측을 해보고 가장 정확하게 이 토픽들은 그래도 무조건 먼저 나갈 거야. 확실한 것들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해놓고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들은 나갈 것 같아 하는 것들을 교육을 해놓으면서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시간 분배를 할 수 있게 완벽하게 확실한 파트를 공부를 시켜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도 그래왔어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순서를 1, 2, 3, 4 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은 요거는 그냥 예시지만 3152 혹은 2367 이런 식으로 나가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우리는 IB 기준 셀러버스 그대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확실히 공부해놨을 때 손해보지 않는 토픽 먼저 완벽하게 공부를 시켜놓고 그 토픽들을 나가는 동안 다음 진도가 확실하게 파악이 된다면 여기에 조금 시간을 덜 쏟고 새로 공부해야 되는 데들은 좀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베루스 아카데미는 여태까지도 그래왔듯이 가장 확실한 개념들을 방학 때 개념 선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저희는 리얼타임으로 소통을 하고 또 단톡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 단톡방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진도를 좀 노티파이를 받고요.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배웠던 개념을 빠르게 총정리하면서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 전체 패스 페이퍼들을 가능한 모두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세스먼트 타입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어세스먼트 구성은 IB는 페이퍼 1에서 MCQ, 사지선다 문제들을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페이퍼 2에서 Short and Long Responses, 페이퍼 3에서 Uncertainties and Option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5월 파이널 exam을 볼 때 이 구성으로 보는 거고요. 사실상 매번 토픽마다 학교 내신에서 시험을 볼 때는 토픽 1번에 대해서 페이퍼 1, 2, 토픽 2번에 대해서 페이퍼 1, 2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옵션을 배우는 시기가 가면 페이퍼 3에 있던 문제가 좀 나오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연히 페이퍼 3는 사라졌겠죠. 옵션 토픽이 사라졌기 때문에요. 이제는 변경된 구성에서 페이퍼 1을 A와 B로 나눠놨습니다. A에서는 기존과 같이 MCQ, 사지선다 문제를 아이들이 고르게 되고요. 페이퍼 1B에서는 Data-Based Short Responses라는 게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페이퍼 2에서는 그대로 Short and Long Responses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토픽마다 시험을 볼 때 제가 예상을 하기로는 이 세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모두 시험을 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페이퍼 1B라는 것 아주 새로 생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Data-Based Short Response 문제들은 기존 페이퍼 2에도 많이 있었어요. 물론 조금 변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할 거면 experiment에 헤비하게 베이스된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들조차도 사실 페이퍼 2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사실상 다른 소스에서도 많이 가져와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구성도 뭐 크게 변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큰 변화보다는 어세스먼트 자체 그냥 재구성이다. 페이퍼 2에 있던 일부를 페이퍼 1B로 가져온 느낌이 더 강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이도 크게 변경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토픽의 구성 자체가 추가된 토픽과 빠진 토픽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들 중에 빠진 것이 있을 거고 어려운 것들 중에 추가된 것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토픽을 배우는 순서에 대한 재구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나갈지를 예측을 해보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어세스먼트의 방식도 변화되기는 했지만 페이퍼 1B라는 새로운 버전 또한 기존 자료와 그리고 새로운 자료를 추합해서 충분히 공부해 볼 만한 그런 어세스먼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모든 영상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하나를 얘기하자면 학교 선생님의 성향과 학교 선생님의 진도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IB는 파이널 exam 공부와 내신 공부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내신 공부는 전적으로 선생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같은 메카닉스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중점을 다르게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work and energy 중에서도 conservation of energy보다는 파워에 나는 좀 더 집중을 할 거야. 왜냐? 파워 쪽의 conservation을 봐도 어차피 law of conservation of energy는 apply가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하셔서 파워 문제들, resistive force가 들어가는 파워 문제들, FV를 이용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내시는 선생님이 있을 거고요. 어떤 선생님은 다른 파트에 포커스를 두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의 진도를 잘못 파악하면 비효율적으로 공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베로스 아카데미는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업로드될 영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첨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한 거를 보실 수 있도록, 사실 이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영어로 촬영이 될 예정이고요. 아이들이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혹은 내가 선행을 했다면, 저희 학원에서 선행을 한 게 아니라면 아마 필요 없는 부분까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는 좀 덜어내고 무엇에 집중을 해야겠구나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